선거제도 개혁도 지난번에 한번 500인 회의를 했고 여러 가지를 했지만 국회에서 맡겨서 정치 개혁이 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시민들이 나서서 이 정치를 바꿔야 되는데 무엇으로 바꿀 것이냐 그 춤을 그리고 지렛대 시민의회로 돌파하자. 또 하나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라고 그러죠. 국회의원들을 선출하고 대통령을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는데 이 대의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가 너무 극명하다는 거예요. 18세기부터 이제 시작된 대의민주주의가 과연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제 거의 수명이 다르지 않느냐. 이걸로서는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어렵다. 새로운 민주주의가 개혁돼야 될 시점이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그만큼 대의민주주의 갖고 있는 문제점이 너무 심각하다는 거죠. 그럼 그 새로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시민의회라는 거죠. 물론 시민의회라는 게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도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민주주의를 여는 답을 찾아가자. 오늘 그런 말씀을 여러분과 나눌 텐데요. 해외 시민 사례와 함께 우리나라의 도입 과정, 쟁점과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게 앉아 계신 분이 여기서 제일 높은 분 아니십니까? 이 사장님이 이렇게 넘겨주시니까 제가 앉아 상당히 좀 이렇게 긴장이 됩니다. 이거라고 전문적으로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섬기는 리더십 그죠? 넘겨주는 이 사장님께 여러분 수고해달라고 박수 한번 쳐주시고 이 높은 분에게 넘겨주니까 학교에서 조교를 넘기는데 이게 나고 민망하네. 아무튼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이게 시민의회 개념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 질문이라는 것은 이 질문이 어떤 분이냐면요. 이 군부지방 투표했던 이준준 그분이 있습니다. 군부지방 투표 공동하는 그래서 호루라기 정리하는 거 하십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의회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연구를 정리하고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전체 시민을 인구 통계적이라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이 5천만 인구면 5천만 인구 중에 여자가 51%, 남자가 49%,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대표할 수 있게 미니 공주, 그러니까 5천 명의 대한민국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500명을 뽑는다는 거죠. 또 300명. 이게 소위 인구 대표성이고 미니 작은 공주이라는 거예요. 모임을 하나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쉽게 얘기하면 국회의원을 무작위 선출로 뽑는다. 그 어원이 어디냐면 고대 아테네에 있습니다. 고대 아테네를 직접민주주의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직접민주주의가 아니고 회의체민주주의라는 용어를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BC 5세기에 그 아테네 인구가 약 3만 명이었어요. BC 4세기 되면 한 4만 명, 5만 명으로 늘어나요. 이게 도입된 BC 5세기에 3만 명이 전체 인구인데 그 중에 여기 여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죄송하지만 여자는 제외, 노예 제외, 외국인 제외, 그리고 돈 없는 사람은 제외, 20세 이상 남자들. 그런데 사실 이쪽에 보면 유산자 계급이라고 볼 수 있죠. 균질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600명, 6,000명이었어요. 이 6,000명이 민회를 구성했어요. 6,000명이라고 봅시다. 그럼 6,000명을 대표하는 사람을 거기서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뽑는 기계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로 500인 평의회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왜 우리 얼마 전에 연금 개혁 500인 회의, 선거제도 개혁 500인 회의, 이 500이라는 숫자가 예전에 박원순 수장이 500인 회의, 대전에서도 500인 많았어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이때는 대표만 뽑은 게 아니고 이 당시에는 재판관이 없었어요. 판결 내리는 요즘 우리 시민 배심원제. 제가 이 사장님께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시민의회에 좀 상소하시던 분도 있으시다고 해서
쉽게 편하게 가르쳐 달라고 이게 제가 저희 대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뭐 수준이 매우 높지 않아서 쉽게 강의하는 건 제 전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렇게 쉽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서 당신 뭐 사법제도가 없었습니다. 그럼 누가 범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느냐? 범죄를 지은 사람들이 오면 판결을 알아요. 그건 마찬가지로 무작위. 근데 여기서 재판관은 연령을 좀 높였어요. 30세 이상. 2,000명 중에서 30세 이상이 되니까 이제 어느 정도 사회적 경험도 있고 좀 판단도 하고 그 사람들이 판결하고 이게 소위 요즘 우리가 얘기하는 심배심원죄가 이때부터 시작돼요. 미국은 이 심배심원죄로 오랫동안 했죠. 너무 적이죠. 우리도 지금 법원에서 심배심원죄 도입하고 있죠. 이게 이제 시민노회의 개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시민노회 이런 방식이 중세 그 이태리의 그 도시 피렌체 스타키 추첨으로 공직자를 뽑았어요. 이 당시에 국회가 지금 얘기하면 평의회뿐만 아니고 공무원들도 700명인데 그 중에 600명도 뽑았어요. 뽑아서 어떻게 하느냐? 1년씩만 평생 하는 거예요. 계속 할 수가 없어요. 1년만 하고 돌아가고 평생 한 번씩 공무원 하는 거예요. 근데 공무원 중에서도 재정, 군사 담당하는 100명은 선거를 했어요. 6,000명 위내에서. 왜냐하면 이건 전문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재정을 다루고 군작전을 다루고 이건 특출한 능력이 보통 사람들보다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 민회, 6,000명 민회에서 투표 30대 뽑았어요. 그래서 이 추첨제가 17, 18세기까지 있다가 18세기가 되면서 소위 대의민주주의로 바뀌는 거예요. 이 대의민주주의가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죠. 그러다가 소위 OECD 조사 결과에 보면 2010년부터 이 추첨에 의한 방식이 새롭게 부활하기 시작합니다. 그 계기가 2004년도 캐나다 브리티시 콜럼비아 주에서 있어요. 여기도 최초의 사례. 그래서 이게 이제 최근에 OECD가 한 조사를 봐야면 전 세계에서 지금 시민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300개. 이게 유럽 쪽에서 상당히 많이 시민의회 방식으로 개헌도 하고 선거 제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제가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왜 시민의회가 되었습니까? 최근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지난해 올 2월달에 발표를 했죠. 따끈따끈한 거죠.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불만스럽다가 59%. 대의민주주의가 좋다는 비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국에서 다 독일, 인도, 영국, 캐나다, 이탈리아, 우리나라 좀 적게 떨어졌죠. 일본도 전 세계적으로 대의민주주의가 좋다는 응답률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거 뒤에 볼까요?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좋다는 것보다도 다음 장을 보면 대의민주주의보다 독재 체제가 좋다는 게 미국에서도 26%예요. 독재가 좋다. 정확하게 워딩이 이렇습니다. 강력한 지도자가 트럼프 같은 사람이 법원, 의회 통제를 견제를 거치지 않고 결정하는 정부 체제를 구성합니다. 이 뭐죠? 달리 얘기하면 독재 체제가 훨씬 좋다는 비율이 24개국 중에서 8개국의 정부는 인도는 무려 55%에서 67%. 2017년에서 2023년 6년 만에 67%가 좋다. 그래서 요즘 모디 총리가 삼선했잖아요. 일본의 선거라는 건 이건 뭐 완전 엉망입니다. 일본의 인도. 자, 멕시코는 50%까지. 여러분, 폴란드, 독일, 우리도 브라질도 공통적으로 지금 여러분 유럽에서 얼마 전에 유럽의회 선거를 했는데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그 약진하는 현상을 설명해 줄 수 있죠. 사람들이 독재 체제로 훨씬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래서 선거라는 것이 형식적으로 치러집니다. 실질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통제한다.
그런 선거 독재 국가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우리도 소위 얘기하는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0.74%, 그죠? 아주 근소한 차. 그러나 대통령이 되면 모든 권력을 장악할 수 있어요. 사실 거의 똑같은 퍼센트인데, 그렇게 적대적, 만약에 다음 대통령이 예를 들면 이재명이 된다고 합시다. 똑같은 권력을 휘두를 거예요. 그렇게 되면 똑같이 극단적인 권력을 할 수 있죠. 이 권력 구조. 이걸 바꾸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선거가 대통령이 바뀌면 적폐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치적 라이벌을 제거합니다. 굉장히 우리는 이런 되풀이를 할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가. 이게 지금 소위 선거를 통해서 독재하는 나라가 우리 터키, 브라질, 인도 뭐 전 세계죠. 요즘 옛날에 쿠데타였지만 요즘 쿠데타가 아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독재를 선거해요. 그러면 민주주의의 효능감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답이 어디에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들만이 그 대답을 주시면 저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정치 시스템 대안을 선택하겠죠. 지금 나온 학계 대안은 시민의회라. 자, 봅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물론 이 책이 참 최근에 우리나라의 사법대 정치학과 교수가 쓴 책입니다. 과거에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것이 쿠데타였으나 지금은 표풀이즘과 정치입니다. 이 정치 양극화가요 지금 어떻게 발전했냐면 정서적 양극화로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선생님이 국민의힘 지지를 하시죠. 전 민주당을 지지해요. 그러나 선생님이 싫다는 응답이 46%. 올 초에 조선인조에서 조사한 결과 2010년에 지금부터 14년 전인 2010년에 미국에서 똑같이 조사했어요. 미국도 거의 45%. 심지어는 미승간 파트를 구할 때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훨씬 매력이 큰다. 옛날 정부가 다르면 갈등을 하잖아요. 지역이 좀 다르면 뭐 영남나 너 빨간다이나 너 파란다. 좀 공격적 공산들 기록했거든요. 굉장히 심각해요. 어떤 모임에 제가 최근에 갔다가 이런 시민의회 좀 얘기를 하고 요즘 뭐 이게 정서적 싫은 거예요.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초록은 동색이라 같은 색이 좋잖아요. 고양이 까마귀만 봐도 반감과 똑같은 정서적으로 생각하고 그러니까 무조건 싫은 거예요. 이게 이제 민주주의예요. 그러면 민주주의를 지키는 보는 전 세계 독재 국가들이 헌법을 갖고 있어요. 민주주의 제도를 갖고 있어요. 선거를 다 하고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지 않는 이 사람의 분석은 연성 가드레일이 무너지고 자동차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 옆에 가드레일 치잖아요. 그 가드레일이 무너져요. 그 가드레일이 뭐냐? 제도적 자제와 상호 관용을 예를 들면 헌법에 탄핵하라는 그 규정은 권력 분립에 있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 간의 경제와 균형을 위해서 두는 것이 탄핵이지 이 탄핵을 남발하고 제거한다는 이런 거죠. 우리가 핵무기를 개발했는데 그 핵무기를 사용하려고 개발했다고 인류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오래전에 인류는 복수적이었죠. 이 핵무기를 사용하기 위한 전쟁 억제용으로 개발해야 되는 것처럼 헌법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거부권이라 탄핵과 거부권이라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갖고 있는 최후의 깊숙이 칼을 넣어뒀을 때 상대방이 쉽게 그어줄 수 없는 그런 장치인데 이걸 막 쓰는 거 이걸 제도적 자제라고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는